안녕하세요. 약한나 방송의 김민영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방 강의 10번째 시간이에요. 저번에 이중탕 이후에 오늘은 소곤중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곤중탕도 아주 유명한 온리 과한제 중에 하나예요. 소곤중탕은 주로 예전에 아이들 밥맛 땡기는 약으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소곤중탕은 밥맛 땡기는 약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주 목적은 배앓이에 아주 잘 듣습니다. 특히 아이들 찬 거 많이 먹거나 위장 기능이 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되면 밥을 먹고 나면 자꾸 배가 아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좀 있으면 괜찮아. 그러다가 또 배가 아파 그러다 또 좀 있으면 괜찮아. 뼈병 아니에요. 진짜 아파서 그런 거야. 복부산통이라고 하는데 장이 이렇게 경련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크다 보면은 내장의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데 그때 사용하는 게 소곤중탕입니다. 자, 그럼 소곤중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볼까요? 아니 또 뭐네. 소곤중탕은 개지, 작약, 감초, 생강, 대추, 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물엿이에요. 물엿. 조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청 맞습니다. 자, 원래 이게 개지탕인데 개지탕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개지, 작약, 자감초, 생강, 대추 이렇게 돼 있는데 개지탕에다가 작약을 2배로 늘린 거야. 그래서 이걸 개지가 작약탕이라 그래요. 개지탕은 언제 나와요? 해표제 때 나와요. 해표제 뭐 감기약이 나오는데 감기약 우리 알고 있는 거 갈근탕도 있고 마황탕도 있고 개지탕도 있고 이렇죠. 갈근탕은 마황탕과 개지탕을 섞어놓은 걸 갈근탕이라고 해요. 근데 우선은 뭐 해표제 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개지탕에 작약을 따블 넣는 탕에다가 교이 물엿을 추가한 처방이 소곤중탕입니다. 그러면 감기약인데 왜 배 아플 때 쓰지? 그건 왜 그러냐면 복통이나 체증 같은 거 있잖아요. 위장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속쓰림 말고 소화성경향 말고 위장관 질환 중에서 복통, 설사, 가스참 이런 것들 아니면 식체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감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장 즉 이증에 감기가 걸린 걸 치료할 때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표증 즉 겉에 감기가 걸린 거는 해표제로 치료를 하게 되고 배 안에 이증 내장 안에 감기가 걸린 거를 온리 거한제로 원래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체증과 감기는 같은 질환으로 봐도 돼요. 나중에 그건 감기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소곤중탕은 주 목적이 장의 경련을 가라앉히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물론 여기에 교이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작약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양 성분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영양 성분도 가지고 있지만 주 목적은 내장의 혈액 순환을 정상화시키고 경련 상태를 가라앉히는 처방입니다. 그게 소곤중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완급지통이라고 되어 있죠. 완급지통이란 건 경련을 가라앉힌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엄중보어는 이제 보약 성분이 있다는 뜻이고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소곤중탕을 언제 쓰냐면 정좀 볼까요? 비허 혹은 기혈 부족인 사람의 폭통이라고 씁니다. 그것도 써요. 혈색이 맑지 않고 활발하지 않고 피곤하기 쉽고 먹는 양이 적고 거기에 따라서 복통이 자주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겁니다. 따뜻하게 하거나 누르면 가라앉아. 애들이 이제 배 아플 때 엄마가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잖아요. 손으로. 그러면 애가 배앓이가 가라앉거든요. 딱 그 얘기예요. 따뜻하게 하거나 누르면 경감하는 것. 그래서 배 아플 때 이렇게 마사지하면 경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냉증 즉 장의 경련 상태라는 뜻인데 소변량이 적고 소변을 자주 보고 양이 적다. 땀을 잘 흘린다. 가슴도 이거는 이제 기운 없는 거를 말하죠. 기허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배를 따뜻하게 하거나 누르면 경감하는 복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 기능이 약간 약한데 찬 걸 먹어서 장이 경련 났어. 그때 써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나서 자꾸 배 아파도 나갈 때 그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곤충탕은 아이들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어른한테 써요. 어른한테 쓰는데 주로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음식 먹고 자꾸 배 아프다고 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찬 거 먹었을 때 배 아플 때도 쓰지만 허약자나 소아의 감기에도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말했죠? 개지탕에서 작약을 추가해서 만든 처방이니까 감기약으로도 쓰는데 개지탕은 나중에 해표지에서 하겠지만 개지탕은 체력이 약한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 쓰는 처방이 개지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약자나 소아의 감기에도 사용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 소곤충탕은 감기약으로 아주 강한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짠 하고 확 잘 듣진 않아.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처방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적응되는 병태는 뭐냐면 원래 약간 체력 저하가 있고 약간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갖고 평활근에 경련이 나타나서 장이 막 자주 움직여갖고 설사하거나 복통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강한 뭐 설사 이런 데보다는 경련 상태나 복통 그리고 아이들이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엄마 나 배 아파. 밥상머리 엄마 나 배 아파. 토할 것 같아. 이럴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장 운동이 안 되는 자율신경 즉 장을 움직이는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 발작성으로 생기는 경련성 복통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기는 거야. 찬 거 먹었을 때도 생기고 피곤할 때도 생기고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겨.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곤충탕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로도 사용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원인이 워낙 여러 가지야. 증상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매기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봐요. 그리고 복통이라든가 설사, 가스참, 변비 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일종이란 말이야. 위장관에 있는 평활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곤충탕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중에서 찬 걸 먹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장이 꼬이듯이 아플 때 써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할 때는 기본 처방이 항사유권자입니다. 거기다가 자주 복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 차에만 타면 배 아파. 이럴 때 쓰는 거야. 응? 이럴 때. 싸질 않는데 막 배가 살살 아픈 거. 그때 쓰면 잘 됐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발작 시에는 복근의 긴장도 나타나고 일반적으로는 평소 근긴장 경향이 원래 있는 사람인데 나타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위장이 좀 약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변이 약간 무른 편인데 원래 보통은 장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면 힘을 줘도 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 변비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 애들. 소화변비 같은데 제가 이걸 좀 쓰는데 언제 쓰냐면 애들 같은 경우 찬 거를 밥은 안 먹고 찬 거만 뒤에다 먹으려고 그러는 애들 있어. 주스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밥을 먹으라고 안 먹어 도망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배알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변도 잘 못 봐. 그럴 때 소곤충탕하고 향사연군자를 쓰면은 듣습니다. 물론 상황 와갖고 대시호탕을 쓸 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요건 찬 거 많이 먹어서 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쓴다 그런 뜻이야. 다음. 자, 임상응용 제일 중요한 거. 소아의 배꼽지 통증 진짜 잘 듣습니다. 애들 밥 먹고 자꾸 배 아프다고 할 때 이거 꾸준히 먹으면 싹 사라져요. 진짜 싹 사라져.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장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배앓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잘 듣고 뭐 십이장 궤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약이 내과 처방받으면 있으니까 굳이 이런 데는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성이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복통에 쓴다라고만 명심하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 자, 오적산 유명한 처방입니다. 오적산. 오적산이 뭐냐면 5개의 적체를 풀어주는 막힌 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풀어주는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힌 게 5개인 거를 풀어주는 처방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처방을 섞어 놓은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뭘 넣어 놓은 거냐면 위장약, 감기약, 혈액순환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적사는 위장약, 감기약, 혈액순환제가 들어가 있는 처방이에요. 백지, 천궁, 자감초 뭐 되게 많은데 여기에 혈액순환제는 천궁, 그다음에 백지는 진통제로 쓴 거예요. 진통제. 그다음에 천궁하고 요거 6개는 혈액순환제로도 쓰고 온리제로도 사용을 한 건데요. 혈액순환제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천궁하고 6개, 그다음에 창출 뭐 이런 것들, 마왕도 혈액순환제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해표제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혈액순환제로 쓴 거고, 그다음에 위장약, 복령, 반화, 진피, 지각 요거 위장약으로 쓴 거야. 그리고 감기약으로 쓴 거는 감기약은 백지하고 그다음에 육개도 감기약으로 쓰고 마황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감기약으로 사용한 거라고 보면 돼요. 건강은 물론 감기약으로 쓰지만 온리에도 쓰죠. 한기 뺄 때 건강을 사용하거든. 쌍화탕이 건강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오적사는 그래서 위장약하고 감기약하고 혈액순환제가 들어간 처방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쓰냐면 다음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읽으면 알 거고. 자, 표한과 한습곤비에 쓴다고 돼 있어. 뭐냐면 표한이라는 건 감기를 말해. 감기. 표 겉에 한기가 들어왔어. 으실으실 춥다는 얘기지. 감기. 그다음에 한습곤비라는 뜻인데 위장 쪽에 찬 기운이 들어가서 막혔다는 뜻을 말해요. 곤란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위장병과 감기가 같이 왔을 때 써요. 보면 나름식 찬 음식의 섭취, 한냉의 환경에서 오한, 관절통, 두통, 콧물인 감기 증상하고 오심, 구토, 설사, 복부팽만, 복통, 배나사지? 배나 사지의 내가 써놓고 위장 기능에 문제하고 감기 증상이 같이 나타난 사람한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오적사는 약국에 계시면 그런 환자들 와요. 약사님 저 배도 좀 아프고요. 소화도 안 되는데 약간 열도 나는 것 같고 춥고 근육통도 생겨요. 이거 뭐 먹을까요? 감기약을 줘야 되나 소화제를 줘야 되나 감기약을 줘야 되나 소화제를 줘야 되나 감기와 위장장애가 같이 온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기하고 체증은 같은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감기하고 체증이 있을 때는 치료 방법이 비슷해요. 그것도 내가 해표제 때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자 그러면 보통 체력이 약한 상태, 과로를 했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밥을 급하게 먹었다든가 추운 환경에서 밥을 먹었다든가 짜증나는 새끼하고 밥을 먹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급체하고 오면서 몸살기가 오거든. 그때 사용합니다. 오케이? 한습중경이라 그래서 이거는 냉방병을 말하는 건데 찬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사지가 막 쑤실 때 근육통이 심하고 사지가 쑤실 때도 써요. 그래서 오적사는 냉방병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락에 한사가 들어간 걸 빼는 건데 그래서 마왕이 들어가 있거든. 여기에 경락에 한기를 뺄 때 마왕이 진짜 잘 됐거든. 그래서 사지가 옥신옥신 쑤시면서 관절통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해요. 냉방병이지 그게. 그때 쓴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본방은 한식, 한체, 식체, 기체, 혈체, 담체의 5개의 적체에 사용한다고 해서 오적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냐면 한체가 식체를 만들고 식체는 다시 기체를 만들고 기체는 혈체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식체가 심해지게 되면 담, 체증이 오거든.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이거는 이제 그 한방적인 개념인데 생화학적으로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기제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5개가 체하긴 했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개를 체하는 게 만든 건 뭐가 그 체한 걸 없애려고 뭘 썼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위장약, 감기약, 혈액순환제 이렇게 써서 이 5개의 체증을 없애려고 만든 처방이에요. 그래서 구성약물이 많고 여러 가지 처방이 이렇게 평이산, 이진탕, 반화박탕, 개지탕, 사물탕, 우리 보던 것 좀 나왔네. 당기작약산, 연계출감탕, 영감출감탕 등을 섞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 증상에 같이 쓸 수 있게 되게 고민해서 만든 거야. 오적산 만든 한의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오적산으로 엄청나게 유명해졌다 그러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한방에서 우리 몸에서 한방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막혀 있는 부분, 즉 막혀서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몸은 회복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을 쓴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유명했던 한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잘 만든 처방입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에 보면 오적사는 순환촉진, 아까 말했지? 위장기능 조절, 감기약, 위장약, 혈액순환제가 들어가서 요거를 치료하고 또 체내의 수분 배설은 뭐냐면 막혀있다 그랬잖아. 한체, 식체, 기체, 혈체, 담체가 나타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체증으로 인해서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겠지.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어. 그래서 부종이 나타납니다. 오적사는 그래서 한체증, 즉 혈액순환이 안 된 상태 때문에 나타난 부종에도 사용을 해요. 월경 조종 등의 작용을 가질 수 있다. 월경 조종에 관련된 건 혈액순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월경 조종에 쓸 거는 다음에 나오는 오적산이 온경탕이 훨씬 잘 들어.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된 작용은 뭐냐면 한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냉이나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주목적이야. 외부의 찬계, 내부의 찬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서 몸의 기능이 떨어져 갖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 기능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처방입니다. 쉽죠? 그럼 쉬워요. 오적산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임상은 뭐냐면 위장병에도 쓰고 급성 위장병이 뭐야? 급하게 체했을 때. 그래서 급성 위장병하고 감기하고 냉증을 같이 치료하는 처방이다. 그래서 냉방병이나 요통에도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쓰면 돼. 잘 들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럼 온경탕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온리거환제 중에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온리거환제는 뭐라 그랬어? 내장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를 고치려고 만든 처방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내장 중에서 자궁에 관련된 약입니다. 그래서 자궁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치료하려고 만든 처방이야. 얘는. 그래갖고 온경탕은 뭐냐면 여기 보면 당귀, 작약, 청궁이 들어가 있어. 이거 뭐야? 사물탕에서 숙지랑 빠진 거네. 그래갖고 혈허인 사람이 근데 사물탕은 뭐야? 혈액순환제도 되고 보혈제도 된다 그랬잖아. 즉 어혈 치료도 되고 혈허 치료도 되거든. 그러면 어혈과 혈허를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당귀, 작약, 청궁을 쓰갖고 자궁 쪽에 혈류를 개선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인삼 많진 않아요. 조금 들어갔어. 계지. 인삼하고 계지가 들어가서 기능을 높이고 소화 기능도 높여놓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혈허 상태에서 즉 영양 부족 상태를 위장도 고치면서 영양 부족 상태를 고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수유라는 놈이 들어가서 오수유는 온리약입니다. 온리약. 내장의 혈류 즉 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야. 영양분을 잘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장 안에 혈액순환 즉 자궁 쪽의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갖고 자궁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만든 처방이지. 근데 거기에 악교 뭐라 그랬어요? 악교는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혈허 상태, 영양 부족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악교까지 썼어. 영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겠네. 그럼 목단핀 왜 들어가? 영양이 많이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허혈 뜬다 그랬잖아. 허혈. 음어화왕. 영양분이 부족해갖고 자율신경계가 무너진 상황이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허혈이 된다 그랬지. 상대적 흥분 상태가 돼서 그 허혈을 치료하는 약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목단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영양 부족 상태가 시간이 좀 됐겠네. 그래갖고 허혈까지 떠서 목단피까지 쓸 상황까지 된 거야. 그리고 바나는 위장약으로 쓴 거겠죠. 담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장 기능도 많이 약해졌겠지. 그래서 거기에 음허를 개선하기 위해서 맹문동을 쓴 거예요. 음허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생강하고 감초가 들어가서 영양분 흡수를 좀 높여놓은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영양 부족 상태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상태가 좀 오래돼갖고 자율신경계까지 무너져서 자궁 쪽에 혈류가 문제가 생긴 사람을 치료하려고 만든 처방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보면 온경산암, 복용, 조혈, 활혈, 화어, 이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걸 보면 돼. 적응증 뭐냐면 하초의 허한. 상초가 여기에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가 상초야. 횡격막을 기준으로 아래가 하초입니다. 상중하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상초, 하초로 나눈 게 이해하긴 편해요. 기준은
횡격막이야. 횡격막을 기준으로 상초, 하초로 보는 거야. 그러면 하초의 허한. 하초가 체력 기능이 약해서. 허한은 뭐야? 기능이 약해서 한기 같은 걸 말하잖아. 기능이 약해서 혈류가 안 되는 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혈어로 인해 갖고 혈허로까지 수반하는 사람. 어혈과 영양 부족을 같이 가지고 있고 기능 저하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쓰는데 하복부나 허리의 냉, 동통, 복부 백만, 하지 냉, 냉이 치밀어 오름, 하초의 허한증. 이건 허한이잖아, 그지? 허한 증상하고 허한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혈 증상도 이렇게 나타나요. 피부가 윤기가 없다, 입과 입술이 건조하고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휘청거리고 수족저림이 있고 요런 혈허, 영양 부족 상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손바닥 화끈거림, 저녁 무렵에 미열이 약간씩 나고 요게 음호화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랬죠. 영양 부족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 허열. 기억나죠? 허열. 음호할 때 했지. 자, 그래서 적응증 뭐냐면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혈류가 안 돼서 여기가 차가워졌어. 그래갖고 영양도 부족해. 그 상태에서 나타난 냉증과 어혈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주증상은 월경 이상이야. 얘는 주로 월경 이상 치료할 때 쓰는데 이거 불임증으로 되게 많이 불임증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저는 안 씁니다. 남자 약사에서 안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 그래서 불임증이 되게 잘 듣는다고 합니다. 불임증 치료로 쓰고 저는 주로 이걸로 써요. 부정성기 치료라고 무월경하고 생리불순. 월경 과다에도 쓰고 이게 월경 과다에도 쓰고 월경이 너무 적을 때도 쓰고 부정성기 치료에도 쓰고 무월경에도 쓰고 불임증에도 쓰고 되게 많이 써요. 월경이 그러니까 땡겨지는 데도 쓰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궁 기능 이상, 자궁과 난소 기능 이상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중요한 거야. 본방은 원래 부정성기 치료에 대한 처방이었는데 월경 불순에 자주 사용을 해요. 산부인과에 부정성기 치료를 많이 갑니다.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아와요.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아오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무너져갖고 자궁막 비유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정성기 출혈이 나타나잖아. 자, 아시는 거,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밸런스가 무너져갖고 자궁막 비유가 안 되는 거는 난소의 기능 부전이겠지. 이 난소의 기능 부전은 난소 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가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나이 든 사람 빼고. 잘 안 가서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난 건 난소 쪽으로 혈류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영양 부족 상태가 나타나서 난소에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났겠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부정성기 출혈을 치료하려고 만든 처방이지만 호르몬 불균형을 맞춰주면 어떻게 돼? 월경 불순에도 잘 듣고 생리통에도 잘 듣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되는 병태는 아까 말했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난 한증과 혈허 그리고 혈어가 같이 나타난 상태에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부정성기 출혈하고 생리불순하고 생리통에 쓰는데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말했잖아. 하초허한, 다시 말해서 소화 기능과 체력이 약한 사람이 영양 부족 상태가 돼서 나타난 생리불순, 생리통, 부정성기 출혈에 쓰는 거야. 근데 이때 말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월경이라든가 생리통이라든가 부정성기 출혈이 언제도 나타나냐면 열받았을 때. 화병에도 나타납니다. 화병인 상태에 이거 쓰면 안 돼. 온경탕은 생리기능 관련된 거에 두루두루 다 잘 듣는 처방이에요. 근데 화병인 사람한테 쓰게 되면 사이드 나요. 부작용 납니다. 얼굴이 빨갛게 변하거나 두통이 오거나 발진이 막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돼. 화병 환자한테 안 돼요. 쓰면. 요건 내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거는 이제 사물탕 할 때 얘기했어요. 사물탕 할 때. 근데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줄게. 부정성기 출혈은 주로 어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월경의 지연은 어혈, 혈허, 허한도 나타납니다. 요럴 때도 나타나요. 그리고 월경이 빨라지는 건 그때 뭐라 그랬어? 월경이 땡겨지는 건 기운이 없을 때, 월결량이 적어지는 건 혈어나 혈허,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이 부족할 때 월경이 적어지겠지. 그리고 검어지기도 하고 월결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기허라고 했죠. 그리고 무월경, 불임은
허한 다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온경탕은 이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잘 만든 처방입니다. 주의할 것만 주의해요. 화병은 안 돼. 스트레스성으로 나타나는 거에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본방에 적응되는 월경 이상, 부정 성기 출혈, 월경 지연, 월경량이 졌다 뭐 이런 데 쓴다. 네, 됐어요. 반복된 거니까 넘어가고. 임상응용은 아까 말했죠? 중요한 거. 자궁과 난소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는데 화병만 쓰지 말아요.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 온리제 총 4가지 처방을 했습니다. 이중탕, 소곤중탕, 오적산, 온경탕을 했어요. 물론 이거보다 온리거한제는 많아요. 온리거한제는 많이 있는데 시중에 과립제로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만 한 거예요. 자, 음식을 먹은 후에 설사, 복통, 복부팽만, 장통이라는 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듯한 통증을 말해요. 되게 아파. 진경제로 안 들어 이거. 요게 뭐야? 음식 먹은 후 설사, 복통, 복부팽만, 장통 언제 와요? 이한증이 온다 그랬지? 중한, 중한증. 찬 걸 많이 먹거나 아니면 장이 운동이 정말로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요때 직방으로 잘 듣는 게 뭐냐? 이중탕, 향사육군자, 편자왕 같이 쓰면 잘 들어요. 정말로 잘 씁니다. 당장 오늘부터 효과가 나. 써봐요. 무지하게 잘 들어. 꼬마애가 밥 먹고 나서 배 아프다고 막 하고 토한다든가 엄마 뭐 시끄러워 이런 애들은 소곤주탕하고 향사육군자 같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식욕도 들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배도 안 아파. 소곤주탕, 향사육군자 꼬맹이한테 쓰면 돼. 잘 들어. 그리고 복통, 오한, 근육통, 급성 위장병하고 감기가 같이 왔을 때 오적산, 트리메부틴, 덱시브로펜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직방 잘 듣습니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온경탕에다가 정혈환에다가 다음에 이거 써요. 같이 토코페롤하고 토코페롤 400가유면 돼. 400가유 아침 저녁으로 쓰면 충분합니다. 1000 안 써도 돼요. 토코페롤 400가유 쓰고 비타민 B군을 쓰게 되면 생리통이 꽤 잘 듣습니다. 한번 써봐요. 진짜 잘 들어. 비타민 B군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뜻은 몸의 재생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쓰게 되면 다른 약들의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 쪽과 난소 쪽의 기능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물론 호르몬 생성에도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경탕, 정혈환, 토코페롤, 400가유 아침 저녁, 비타민 B군 같이 쓰면 효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온리건제 여기까지. 자, 다음에 바이바이.